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영상은 러시아 쪽에 위치한 파우더보딩이 가능한 스키장이에요. 근데 여기 스키장도 있지만 백컨트리도 있는 곳이에요. 작년에 제가 갔다 왔던 곳인데요. 시베리아에 있는 세르게시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리조트도 있지만 다양한 백컨트리 산들이 있는데 그 백컨트리 산에서 즐기는 하나의 프로그램 중인 캣보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캣보딩이 뭐냐면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쉽게 스키장 리조트에서 피클질 정설들을 하잖아요. 그 정설차를 이용을 해서 스노보딩, 스킹을 하는 걸 캣보딩, 캣스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것들을 타고 리조트가 아닌 스키장이 아닌 일반 생야산에 가서 스노보드를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머리에다가 달고서는 지금 탑승하다가 내리는 장면이고요. 정설차 뒤에서 내리는 거예요. 정설차 뒤쪽이 버스처럼, 버스 좌석처럼 이렇게 개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저희를 내려주면 언덕을 또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캣스킹들이 보통은 기름값이 조금 저렴한 그런 국가들, 북미 지역 그런 곳들에서 되게 많이 활발히 운영이 돼요. 그리고 가까운 여기 이제 일본 하쿠바 지역, 북해도 지역에도 있기는 한데 거기는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베리아 세르게시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기름값이 엄청 싸요. 그러니까 고급유가 리터당 900원이 안 넘어요. 우리나라에서 고급유 엄청 비싸잖아요. 거의 한 반 가격이라고 대충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름값이 싼 나라에서는 이런 캣투어 같은 서비스를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북미 지역이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기는 해요. 근데 가격이 지금 러시아랑 비용 차이가 제가 어림잡아서 거의 10배 수준 날 수도 있어요. 상위 격차에 따라서. 북미 지역은 평균적으로 한 500불에서 한 600불 정도 해요. 제가 기억하기론. 근데 제가 여기 러시아에서 경험했을 때 이때 85,000원 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타는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그래서 보통 많이 타면 한 8번 런 정도를 하고요. 6번 정도는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번, 4번 런 하는 도중에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 때 또 점심을 줘요. 그래서 간단한 런치 그런 브레이크 타임 같은 게 있어서 런치를 어떤 설원 위에서 이제 얘네들이 돗자리라든지 이런 걸 싹 깔아줘요. 그럼 거기서 이제 밥 먹고 또 보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세르게시에 이런 되게 가성비 좋은 캣투어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고 이때가 시즌 초예요. 12월 9일인데 이 12월 9일에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건설 파우더를 만날 수 있는 지역이 사실 없어요. 거기에 이제 캣투어 서비스까지 저렴한 캣투어 서비스까지 즐길 수 있는 지역이 그래서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고 이렇게 와서 직접 경험을 해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제가 스노보드 파우더 캠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답사 겸 경험을 하러 작년에 갔다 왔던 곳이고요. 애로사항은 여기서 말씀들도 많지만 장점은 가성비 있게 뭐 싸고 물가도 싸고 캣도 싸고 뭐 이런 것들인데 단점은 대화가 거의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바디랭귀지로 하거나 핸드폰 통역기기 같은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가 거의 안 통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저희를 이 가이드를 해주는 마운틴 가이드조차도 이 지역에서 영어를 거의 유일하게 하는 가이드였어요. 그래서 마운틴 가이드를 구할 때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랑 나중에 되게 친해져서 제가 캠프를 준비하는 와중에 이 친구가 도움을 많이 줬어요. 뭐 숙소 문제, 그리고 이동 경로 문제, 그리고 예약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게 제가 살짝 닫아놨는데 이후에는 이걸 다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여기가 이제 교통수단이 확실히 저희 그 현대적인 교통수단보다 약간 구시대식 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어서 좀 그게 불편하긴 한데 그거는 감안할 만해요. 워낙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스노보드 탈 수 있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어렸을 때도 스노보드 타러 해외 돌아다닐 때도 약간 개척하는 느낌으로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같이 온 분들은 조금 고생하시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환전 문제도 좀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음식 문제도 사실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보면 음식 문제도 괜찮아요. 뭐 이태리 음식, 그러니까 피자, 뭐
그리고 파스타 이런 종류들은 그냥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은데 향신료가 또 센 음식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눈은 전날에 많이 와서 되게 좋았고 온도도 받쳐줘서 건설을 탈 수 있었는데 이렇게 화이트아웃 상태가 되게 오래 지속이 됐었어요. 화이트아웃이 뭐냐면 이렇게 뿌연 안개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현상이에요. 더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눈은 이만한 눈을 이 시절 이 딱 시기 때 만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시즌 첫 보딩이었어요. 한국에서도 리조트 가서 타고 안 왔고 그냥 바로 여기 와서 첫 보딩을 저는 했었기 때문에 좀 자세가 좀 어정쩡해요. 근데 좀 이해 좀 바랄게요. 그래서 가이드가 출발해서 이제 가이드를 따라서 먼저 내려가는 거고요. 이 굴곡져 있는 데를 좀 지나고 나서 내려가다 보면 이제 넓은 대사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대사면에서 이제 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대사면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이드가 곳곳에 위험한 곳을 피해서 이렇게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지역, 특히나 이런 백컨트리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이 아무리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 이거 알고 있고 이렇게 잡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가이드를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이드 얘기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이 앞에 친구들은 러시아 친구들이에요. 다 저희 한국 일행들은 아니고 러시아 친구들이랑 섞여져 있는데 러시아 친구들 여기 로컬 친구 같은 친구들은 전 일부러 쫓아다녔어요. 그 친구들이 길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범프 지역도 있고 또랑 같은 것도 있어서 이 전런에는 막 빠지고 막 고생했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만 쫓아다니니까 쟤네들이 여기 많이 타봐서 되게 편하게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일행들한테도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앞에 있는 두 친구들 러시아 친구들 따라가면 그런 범프 지역을 좀 많이 피해서 가니까 따라가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고 이제 여기 앞에가 이제 대사면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가이드가 어느 쪽 길에서는 눈사태가 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느 쪽 방향으로는 가면 안 된다라는 안내 지시사항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일행들도 이렇게 몇 명이 분포돼 있고 러시아 친구들도 이렇게 있고 군데군데 뭐 아까 보니까 뭐 담배를 피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저희 일행 중은 아니고요. 여기가 러시아가 그런 장소 제약이 없어요. 뭐 길에서도 피고 뭐 레스토랑 안에서도 피고 그냥 꽁초도 막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장면을 보셔서 좀 인상 찌푸르신 분들한테 먼저 좀 안내를 드리고요. 저희도 뭐 그 러시아 친구 보고 야 녹화하고 있는데 담배 이렇게 끄면 안 돼 이렇게 또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기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자분이 한 분이 있는데 친구예요. 여기서 이제 처음 알게 된 한국 친구인데 캠프를 같이 와서 알게 된 친구인데 윤희선이라는 라이더인데 이 친구는 여기서 파우더를 처음 타봤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런, 두 번 런 정도 되게 좀 고생을 했는데 한 세 번째 런서부터는 점차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여기 코스가 세르게시가 장점이 뭐냐면 처음 파우더를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최적의 장소예요. 물론 금액적인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경사들이 대체적으로 완만하고요. 급사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턴을 내가 일반 정설된 우리나라 리조트에서 느꼈던 그런 카빙 턴을 하시다가 이런데 파우더에 바로 오면 무게감을 어떻게 줘야 될지 사실 이 몸에서 바로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제 급사가 많은 일본의 북해도 지역에 있는 그런 파우더 지역에서 타면 내가 어떻게 타는지 몰라요. 그냥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타게 되는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거기는 나무가 너무 빼곡하거든요. 근데 세르게시의 장점이 완만하기 때문에 진입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턴을 하는지 어떤 리듬으로 타게 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공간들이 대사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점이 또 좋은 것 같아요. 내려가다 보면 또 트리런 구간이 있는데 여기 또 트리런이 아기자기해요. 그래서 연습하기가 편해요.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노보드 분들이 파우더 여행 많이 가시는 데가 일본을 제일 많이 가잖아요. 일본 트리런들은 촘촘한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더 촘촘하고요. 그래서 진입자분들한테는 오히려 여기가 더 쉽게 파우더 보딩을 천천히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배우실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 꼭 이거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네온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되게 말이 많을 텐데 이 내용들이 누가 먼저 내려가냐, 어떤 뭐 옷이 밝은 사람이 내려가 좀 잘 보이니까 화이트하우스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 순차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쟤네 앞에 거였고요. 있는 둘 있잖아. 저는 걔네 사실 진짜 경사가 많이 좀 타고 심심했어요. 길을 잘 알아. 그러니까 좀 급사가 있어야 롱턴도 할 수 있고, 숏턴을 저는 많이 안 하는 편이어서 롱턴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을 좋아해서 좀 저한테는 경사는 심심했는데, 그래도 시즌 초에 이 시기 때 이런 건설에서 시즌 첫 보딩을 하면서 몸을 야, 단련할 수 있는 데는 없었으니까 무조건 직진. 최고의 장소라고 쳐요. 그리고 되게 먼저 가, 안전했고요. 먼저 사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안에 자켓 안에 가. 비컨이라고 송수주식이 장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안전장치인데, 파우더에 갔을 때 제일 필요한 것들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안전장치 중에 눈삽, 그리고 탐침봉, 그리고 비콘이라는 것들인데요. 그걸 안에 이미 다 차고 있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파우더 강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네요. 눈발 날리시는 거 보이세요? 이게 영하 한 15도, 20도 되는 데서 정말 습기가 없이 그냥 굳어버리는 눈들에서나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건설이고요. 이게 슈퍼 드라이 파우더예요. 정말 엣지가 박히는 느낌이 거의 안 나고요. 엣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파우더 보드 중에 엣지가 없는 보드들도 많아요. 이런 데서 타는 것들은. 그래서 아주 살짝만 힘을 줘도 눈발이 모래 흩날리듯이 이렇게 쉽게 날리는 게 건설 파우더의 특징이고요. 이런 뽕맛을, 이 건설의 뽕맛을 느끼면 눈뽕이라고 하거든요. 이 눈뽕을 맞으면 잊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파우더 여행을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점프에 대한 매력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해서 스노보드를 탔다면, 예. 지금은 산에 주는 자연의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눈뽕맛, 이걸 잊지 못해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며 파우더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스들은 대부분 다 초중급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최적의 장소라는 걸 좀 강조를 다시 드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단부는 아기자기한 트리런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리런들을 하면서 내려갈 수가 있는데, 트리와 트리 사이가 조금 넓고, 그리고 경사도 완만한 형태라서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면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본의 트리런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다, 그리고 자유도가 좀 더 높다라는 게 좀 장점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국을 안 낸 자리를, 최대한 프레시 쪽 자리를 이렇게 해서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근데 속도가 너무 많이 안 났어요. 제가 왁스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런데 또 왁스가 되게 중요해요. 왁스를 안 하면 거의 하루를 망치게 돼요. 그래서 항상 파우더 여행을 가실 때는 정말 잘 맞는 왁스를 잘 준비해서 꼭 왁싱을 하셔야 되고요. 안 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일정을 망치는 걸 수 있으니까 왁싱은 꼭 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렇게 중간에 범프 지역에 있어서 잠깐 멈췄는데 이렇게 속력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서부터는 뭐 앞도 뒤도 안 보고 일단 밑으로 내려갔어요. 왜냐면 중간에 멈추면 속력이 안 나니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저기 뒤에 친구 한 분 보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멈춰져 있어서 한동안 빨리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경사가 없는 면에서는 뭐 턴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그냥 속도 내서 빨리 다음 지역까지 이동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에 제일 하단부인데, 여기 이제 캣이 미리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에 저희를 드랍을 시켜줬고, 저희가 타고 내려오는 동안 캣도 다시 돌아서 내려와서 저희를 데리러 오는 거고요. 딱 여기가 이제 캣을 다시 만나는 장소예요. 제가 캣이 나오는 영상까지는 찍지는 못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타고 또 다른 저희가 파헤치지 않는 프레시한 지역, 거기에 가서 또 드랍을 해서 이렇게 계속 타는 형태예요. 이게 하나의 캣 투어의 서비스고요. 이게 잘 타는 친구들, 그러니까 실력이 엇비슷한 친구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예약을 해서 만약에 가게 되면 많이 타면 한 10번도 탈 수 있어요. 물론 횟수 제한은 있는데, 가이드에 따라서 뭐 재량껏 또 한두 런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재량들이 있으니까, 그룹을 만드실 때 또 그런 실력들을 맞춰서 가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외국 친구들이랑 섞여서도 할 수 있는데 더 프라이빗하게도 할 수 있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도 커스텀식으로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제가 앞으로도 시베리아 쪽의 정보들, 그리고 뭐 북해도의 정보들, 또 유럽 다른 지역의 정보들, 북미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더 나누고, 제가 코로나가 이 시대가 또 끝났을 때 더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을 환경 때 더 자세하게
캠프를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할 테니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